네, 안녕하세요. 주식픽입니다. 현재 시각 2022년 3월 10일 장 마감한 상태고요. 어제 대선 투표 결과가 너무 1% 미만의 접전이어서 그 결과를 보고 자느라 오늘 하루 종일 좀 너무 피곤한 상태였는데요. 뭐 다들 본인이 원하시는 지지하는 후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환율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40원 정도까지 갔던 환율이 지금 1227원까지 내려갔는데요. 환율이 하락한 이유에는 유가가 좀 급락하면서 좀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돼서 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국제 유가 급락에 원달러 환율 1220원대로 하락.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것은 국제 유가 폭락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됐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그럼 지금 유가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게 유가 선물 차트인데 지금 122불, 123불까지 갔던 유가가 지금 111불까지 확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이유가 지금 오펙에서 석유 생산량을 증산할 수도 있다는 이 가능성 때문에 지금 WTI 12% 이상 폭락이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죠. 지금 뭐 가능성이라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증산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세계 2위의 산유국인데 러시아산 뭐 가스나 석유를 유럽 쪽에서 아예 그냥 뭐 수입을 금지하겠다. 우리 너네 거 안 쓰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뭐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재화 상품이 오펙에서 증산을 하지 않게 되면 가격이 끝도 없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인플레가 지금 날린 상황인데 증산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원유 선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인버스, 즉 곧버스랑 지금 레버리지를 제가 모아놨는데 파란불 들어온 건 다 레버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파란불 들어온 거는 다 레버리지로 지금 마이너스 뭐 22% 기본으로 다 빠졌고 지금 빨간불 들어온 애들은 지금 곧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원유 가격이 떨어질수록 올라가는 애들이죠. 이게 지금 사실 이 단위가 지금 155원이라고 돼 있는데 호가 단위를 보면 일반 주식이었으면 이게 1원 단위로 움직여야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ETN, ETF 같은 경우는 5원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낮을수록 지금 120원에서 125원 되고 뭐 130원 되고 하면 이게 4% 5%가 그냥 한 호가로 바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구조가 돼 버렸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가가 낮을수록 지금 주가 상승률은 높아진 상황이 돼 버렸고 그러나 이런 뭐 드라마틱한 수익률이 정말 좋죠. 투자하신 분들 매우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ETN, ETF 같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단위가 100원 미만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 상패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 현재가 단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얘처럼 얘는 원유 선물 이제 혼합인데 이런 애들 같이 4,000원, 2,000원, 뭐 3,000원 이런 가격일 경우에는 100원 단위 밑으로 내려가긴 힘들기 때문에 상패 사유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보다 좀 안정적인 이쪽에 투자하시는 거를 저는 좀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 뉴스는 조금 결이 다른 뉴스인데 우크라이나 식량 수출 금지 결의안 통과 소식에 곡물주가 반등한다고 합니다. 왜 수출 금지를 하는고 하니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식량 수출을 금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곡물주가 오후 들어 강세다라고 하는데 지금 옥수수 가격을 보시면은 지금 740불인데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수치가 사실 이걸 최대치로 키워보면 지금 2011년 12년에 대기근이 있을 때 글로벌적으로 대기근이 있을 때 그 당시의 가격과 지금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사실 뭐 뜬 말로 우크라이나에 가면 뭐 김태희가 뭐 밭을 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근데 그 중에서 팩트는 뭐 김태희가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자체가 토양이 엄청 비옥해서 밀농사, 뭐 옥수수 농사, 뭐 어떤 그런 곡물 농사, 뭐 쌀 농사 이런 농업이 엄청 발달한 국가입니다. 농업이 당연히 발달하다 보니 뭐 사료, 비료, 뭐 그런 곡물류들 이런 좀 수출 의존도도 상당히 높은 국가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결이 다른 뉴스냐? 유가나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펙에서 이제 원유 생산량을 석유 생산량을 늘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제 원유 가격이 떨어지고 환율도 어느 정도 조금 잡히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식량을 수출 금지하겠다는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곡물, 사료, 비료 관련주들의 가격이 지금 반등이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사실 뭐 모든 뉴스가 요새 계속 하나로 묶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을 보시면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사 박종석 부총재 보 경기 침체 가능성 없어라고 하죠.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시면 사실 금리가 올라간다, 뭐 긴축한다, 그럼 뭐 주가 떨어진다는 그런 뭔가 좀 리스크 때문에 좀 상당히 불안해 하시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현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는 금리를 안 올리게 되면 사실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은 풀었는데 금리를 안 올려서 은행 쪽으로, 정부 쪽으로
현금이 이제 쏠리지 않게 되면 풀린 화폐 자체가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더 가속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지금 식품주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징주 우크라이나의 식량 수출 금지 때문에 지금 반등을 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농업 비료 관련주들을 제가 모아놓은 건데, 지금 기사에서는 뭐 반등이라고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지금 장 마감한 상태에서 보면 뭐 그렇게 지지부진한 반등이다, 혹은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하도 그때 사료 비료가 확 쏠 때, 슈팅이 나올 때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사에서 좀 예민하게 반응이 온 것뿐이고, 사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떨어진 종목들도 있죠. 사실 뭐 농업, 비료, 뭐 원유, 뭐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축의 속도, 긴축을 안 하진 않을 테니까 긴축을 빨리 하냐 혹은 늦게 하냐,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하냐, 뭐 그런 정책에 따라서 지금 가격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체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우크라이나에서 수출 금지한다고는 해도 사실 그 수출 금지보다도 현금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지금 현금의 가치가 지금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이 인플레이션의 지금 척도가 가장 더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출 금지 뉴스에도 주가가 크게 반응은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지금 윤석열 후보가 결국엔 당선이 됐죠. 네, 오늘 새벽에 결과 나왔는데, 원래 이 뉴스를 좀 먼저 소개를 할까 하다가 제가 원체 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긴축, 환율, 유가에 인플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좀 그 뉴스를 좀 전반부에 배치를 했고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내세운 공약, 정책에 관련한 엮인 종목들이 슈팅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선인 가상자산 정책은 ICO 허용, NFT 거래 활성화 한다고 하는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해서 투자자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를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 완전 축제입니다. 이게 NFT 섹터를 지금 다 모아놓은 건데, 너무 많아서 지금 두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서 모아놨는데, 지금 다들 지금 빨간불 다 들어왔어요. 지금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NFT도 엮이지만 지금 게임 회사죠, 컴투스가.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랑 NFT가 같이 엮이게 되면서 좀 더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왜 게임 쪽도 강세가 나왔느냐? 이게 다 윤석열 후보의 이 당선인이죠. 예,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때문인데, 다음 뉴스를 보시게 되면 윤석열 게임은 질병 아니다, 예, 게임 산업 인식 개선될까? 기사 내용 요약을 보시면 2020년 한국 게임 수출액 10조 원 육박, 세계 게임 시장 규모 193조 원, 한국 18조 8,855억 원. 윤석열 게임은 효자 산업, 정부 간섭 최소화하겠다. 예, 게임 산업계 게임 질병 등, 게임 이꼴 질병 등 부정적 인식 개선 기대. 예, 요거와 관련해서 이 게임 이꼴 질병 뭐 요거에 관련해서 뭐 좀 여담이긴 한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제가 요번에 넷플릭스에서 소년 심판이라는 좀 드라마를 좀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 아직 끝까지 안 봤어요. 근데 그 1화, 2화를 보면 그 토막살인 한 이제 소년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 2화인가요? 1화인가요? 그 공범을 잡았는데, 그 공범이 PC방에서 FPS 게임을 엄청 하는데 그 부분을 엄청 부각시켜서 보여주더라고요, 드라마 안에서. 그 폭력적인 게임을 하니까 살인을 저지를 수 있을 뭐 확률이 높다, 약간 이런 걸 좀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좀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인식이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지금 이 게임 종목, 게임 관련주들을 지금 모아놓은 이제 관심 종목인데, 여기도 좀 완전 불바다입니다. 뭐 컴투스 홀딩스, 아까 게임 NFT에서도 나왔고, 뭐 네이버, 컴투스, 크래프톤, 미투온, 넥슨 GT 등등 지금 게임주들도 지금 엄청난 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제일 좋은 전략은 이 관심 종목을 좀 스샷을 찍어 놓으시거나 일시정지해서 좀 비교를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투스 홀딩스나 뭐 컴투스, 뭐 네이버 같이 NFT와 게임의 같이 엮이는, 발을 다 같이 걸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꽤 많아요. 그래서 전략을 짜실 때 둘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한번 구성을 해보셔서 베팅을 해보시는 게 좀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뉴스도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이제 정책 중 수혜를 보는 종목들인데, 윤석열 부동산부터 손본다, 원가주택 등 250만 가구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민간 주도 주택 공급 공약을 걸었어요.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이 이제 규제를 완화되는 것을 좀 기대하는 심리에 지금 주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건자재 쪽을 제가 모아놨는데, 뭐 대우건설, 태영건설, 현대건설, 지금 다들 지금 오늘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 얼마 전 오세훈 시장이 한강변 35층 룰 폐지하겠다 하면서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뭐 이쪽에 탄력을 받으면서 건설 건자재 쪽이 원래 좀 상승 흐름을 타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이 건설 건자재 쪽은 상승 흐름을 좀 막지 못하지 않을까. 계속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로 이제 탈원전서 원전 강국으로 5년 만에 180도 뒤집힌다. 예, 윤석열 당선에 현 정부 에너지 정책 급선회, 건설 유보됐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 조기 재개, 검토 단계에서 중단, 신규 원전 재검토 가능성도, 방사선 폐기물 중간 저장 연구 처분 시설 마련 과제다. 여기 보시면 탈원전 정책 백지화, 원전 채광국 건설하겠다라고 좀 강력한 좀 워딩이 나왔는데, 뭐 이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지금 벌써부터 탈원전 노래 부르다가 진짜 거짓골을 못 면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이 뭐 공장이나 뭐 자동차, 뭔가 에너지가 필요한 것들을 보면 아직도 지금 화석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에 좀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아직 친환경 에너지로 가기에는 인프라 자체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이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뭐 CS 윈드라든지 뭐 CS 베어링, 뭐 SK D&D 같은 그 풍력 발전 뭐 그런 그쪽 섹터가 친환경 쪽이 좀 강세가 나올 때도 사실 저는 좀 불안했거든요. 지금 시장에 지금 실질적으로 그 에너지를 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이나 민간 쪽이 없는데 아직 인프라가 아직은 우리나라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종목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게 과연 맞을까? 좀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좀 저는 접근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원자력 관련주도 오늘 좀 슈팅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테크놀로지 오늘 23% 올랐고요.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5%.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발전 비중을 30%를 유지하겠다고는 했는데 사실상 이게 친환경 에너지로 저탄소 혹은 뭐 탄소 제로화 이쪽으로 글로벌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그쪽 시류를 안 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건설과 원자력 방금 소개해드리는 이 두 쪽 세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뉴스는 좀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반가운 뉴스인데 이제 코로나 대응 체계를 100일 내 전면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긴급구조 특본 설치, 과학 기반 거리두기 공약에 자영업자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결국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그 말은 이제 영업 시간을 늘려주고 이제 뭐 거리두기 단계도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좀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뭐 그 말 자체는 이 워딩이 없긴 한데 이 말에서 한번 유추를 해보자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과학 기반 거리두기 공약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즉슨 기존의 거리두기는 비과학적인 뭐 거리두기였다. 뭐 그렇게 좀 비난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저런 공약 덕분에 지금 여행 레저 쪽도 지금 완전 불이 붙었습니다. 뭐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참 좋은 여행, 뭐 항공사도 마찬가지. 뭐 아시아나 항공, 제주항공, 대한항공, 뭐 다들 거의 뭐 5% 이상은 다 뛰었고요. 이제 결국엔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금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공약 때문에 이제 오른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대선 직후에는 6개월 동안은 좀 소비 심리가 좀 개선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리오프닝 관련주, 뭐 소비주 중심으로 한번 포트를 한번 꾸려보시는 것도 좀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물론 여기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인데는 대형주인 이유가 있고 소형주에는 소형주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소형주이기 때문에 뭐 진에어나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폭이 좀 세긴 했습니다.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2.95% 정도밖에 안 올랐죠. 상승분을 봤을 때. 하지만 대한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도 이제 운송, 화물 운반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계속 개선해서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린 기업이고, 저가항공 같은 경우에는 노선 자체가 국제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익을 개선하기 좀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그렇게 뭐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상승분이 나온 셈이고,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물류 대란과 관련해서도 제가 뭐 저번 영상에서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궁금하신 분은 저번 영상 봐주시면 대단히 너무 감사하겠죠. 예, 오늘 장마감 뉴스 브리핑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뭐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이나 뭐 이 종목 좀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면은 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한번 보고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게 좀 썸네일을 제가 하루에 10분 관심 종목 뭐 이런 식으로 좀 제가 하다 보니까 최대한 이 10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좀 말이 좀 빠를 수도 있고 좀 내용이 조금 어설프게 좀 빠질 수도 있긴 해요. 예. 예, 그런 부분 좀 많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입니다. 예, 오늘 장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